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터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행렬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역행렬의 존재 유무, 역행렬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는가. 자, 이 역행렬의 판단에 관한 문제는 수능 시험에 해마다 빠짐없이 한 번 이상 나오는 매우 중요한 주제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역행렬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때에 determine, 즉 AD-BC의 값에 관한 어떠한 성질들을 우리가 먼저 공부해보고 우리가 역행렬을 판단하는 문제를 약 10가지 정도의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가 학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행렬 A가 A하고 B하고 C하고 D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행렬 A의 절대값이라고 이것을 적게 되면 이걸 읽으실 때에 행렬 A의 determine이라고 읽으면 된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AD-BC의 값을 뭐한다?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렬 A의 determine이 0이 아니면 0이 아닐 때의 행렬 A의 역행렬이 우리는 보통 뭐한다? 그렇죠. 존재한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determine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성질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어떤 행렬 A하고 행렬 B를 곱했는데 두 곱한 행렬의 determine의 값은 행렬 A의 determine 값과 행렬 B의 determine의 값을 따로 계산해서 곱한 거와 같다는 중요한 성질이 있답니다. 물론 행렬 A와 행렬 B와 행렬 C를 곱한 그의 determine도 각각의 determine에 뭐하고 그렇죠. 각각의 determine에 곱하고 같다는 성질이 있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 성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렬에 역행렬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때에 매우 기묘하게, 물론 이런 내용을 몰라도 판단을 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 매우 어렵고 헷갈린답니다. 그런데 이 determine의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역행렬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또 기묘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요 내용을 행렬 A와 B의 determine이 행렬 A 곱하기 B의 determine이 A의 determine과 B의 determine에 곱하고 같다라는 것을 각각의 determine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지고 행렬 B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X, Y, Z, W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좀 복잡하긴 한데 선생님이 일일이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행렬 A와 B를 우리가 한번 곱해 보자는 거죠. 자, A, B, C, D에다가 이렇게 행렬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과 행렬의 곱셈이니까 곱해 보면 AXBZ, AXBZ랍니다. 그리고 AYBW랍니다. AYBW. 그리고 CXDZ랍니다. CXDZ. 그리고 CYDW랍니다. CY 플러스 DW. 자,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행렬 A 곱하기 B라고 하는 요것의 determine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determine이라는 것은 AD-BC, A와 D의 요 두 놈의 곱에서 요 두 놈의 곱을 뺀답니다. 자,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해 보니까
AXVZ, 자, AXVZ 곱하기 CYDW 마이너스, 자, AYVW 곱하기, 자, CX, 자, DZ가 된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 놈을 계산을 할 적에, 자, 요렇게 곱하면 ACXY가 된답니다. 그런데 요렇게 곱했을 때도 AC가 있고 XY가 보인답니다. 요 두 놈은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BZDW, 자,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하면 B가 있고 Z가 있고 D가 있고 W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곱한 값하고 요렇게 곱한 값은 뺐으니까 없어지고, 요렇게 곱한 값하고 요렇게 곱한 값도 뺐으니까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이제 안 없어지는 것만 생각해 보면 요렇게 곱해 보면 ADXW랍니다. ADXW. 자, 보이시죠? ADXW. 그리고 자, 요렇게 곱한 거, 그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없어졌으니까, 자, 요 놈하고, 그죠? 요 놈하고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거 보이시죠? 요 놈이, 자, BCYZ랍니다. 요 놈이 살아남았답니다. 그리고 요 뒤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자, 요렇게 곱한 값이 살아남았습니다. ADYZ랍니다. 그리고 요렇게 곱한 게 살아남았습니다. BCXW랍니다. 자, 곱하기죠. BCXW가 살아남았답니다. 그래서 자, 요걸 한 번만 우리가 더 적어 보면 요놈하고 요놈에서 AD를 공통으로 묶어내니까 AD 가로 열고 XW-YZ랍니다. 요놈하고 요놈에서 BC를 공통으로 묶어내니까 YZ-XW랍니다. 자, 요놈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요 두 놈에서 XWYZ, XW-YZ를 공통으로 묶어내면 XW, 그쵸? 마이너스 YZ를 공통으로 묶어내면 앞쪽에서 AD가 남고 뒤쪽에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BC가 남겠죠. AD 마이너스 BC가 남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정돈해서 살펴보니까 요 놈은 B의 디터민이고 요 놈은 A의 디터민입니다. 자, 행렬 B를 한번 볼까요? 요 B의 디터민이 XW-YZ죠. 여기에서 XW-Z, 요게 바로 뭡니까? B의 디터민입니다. AD-BC는 A의 디터민입니다. 결국은 A의 디터민을 먼저 적을 수 있으니까 A의 디터민 곱하기 B의 디터민이 되었답니다. 자, 보세요. A 곱하기 B의 디터민의 결과적으로 A 디터민, B 디터민의 곱으로 표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활용을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 볼 텐데 어떤 행렬에 있어서 두 행렬의 곱의 디터민은 각각의 디터민이라고 적어줘도 된다. 매우 중요한 성질이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하나하나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역행렬 판단한 연습이 약 10가지가 나오는데 이 10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A의 역행렬의 디터민은 A의 디터민 분의 1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요렇게 이해한답니다. 자, 요렇게 이해합시다. 자, 우리가 행렬 A하고 행렬 A의 역행렬의 그죠? 디터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놈의 디터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디터민의 성질에서 두 행렬의 고방도의 디터민은 어떤 디터민? 그렇죠. 각각의 디터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원래 A와 A 곱하기 A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이 단위 행렬의 디터민, 자, 단위 행렬은 이렇게 생겨먹었답니다. 자, 이렇게 생겨먹은 거의 디터민 AD-BC의 값은 얼마죠? 그렇죠. 1이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놈이 결국 1이 된답니다. 따라서 우리가 A의 인버스의 디터민은 A 디터민의 뭐와 같다? 역수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요 A 인버스가 보이면 바로 A의 디터민 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할 적에 행렬 A의 디터민과 행렬 A 인버스의 디터민과 행렬 A의 디터민이 얼마니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것을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럽니다. 요놈하고 요놈하고는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라고 읽어줘도 된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자, 어떤 행렬 A를 N승한 그의 디터민은 행렬 A의 디터민을 N승해도 된답니다. 그 왜 그런가?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 잘 봅니다. 우리가 행렬 A의 세제곱의 디터민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우리가 행렬 A, 행렬 A, 행렬 A의 이 세 행렬 A의 곱의 디터민하고 같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놈은 디터민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의 디터민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행렬 A의 디터민이 뭐와 같다? 3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A를 N승한 행렬의 디터민은 행렬 A의 디터민을 계산해서 그거 전체를 N승해도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세 번째를 본답니다. 세 번째를 보니까 거기에 행렬 A 곱하기 B, 행렬 A 곱하기 B의 전체의 인버스를 생각해 보라 그랬답니다. 자, 요 놈은 결국은 요런 얘기를 합니다. 행렬 A 곱하기 B의, 그쵸? 행렬 A 곱하기 B의 전 디터민은 행렬 A 곱하기 B 디터민 분의 1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성질대로 하면 각각의 디터민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분모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놈은 뭐와 같다? 그렇죠. 행렬 A의 인버스, 자, 행렬 B의 인버스의 각각의 뭐와 같다? 디터민과 같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이 나왔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식이랍니다. 네 번째는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부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A의 N승이 PVN승 PM-1승이라고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자, A의 N승이
행렬 P 곱하기 B의 n승 곱하기 P의 인버스이면 이런 행렬의 디터민 값은 결국 요 가운데 있는 놈의 디터민 값만 생각하면 된다. 자,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 내용은 매우 간단하죠. 중요하답니다. A의 n승의 디터민은 결국 P, V, n승 P 인버스의 디터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터민의 우리가 성질에 의해서 이 내용은 각각의 디터민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1번 공식에 의해서 P의 디터민하고 P 인버스의 디터민은 서로 역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워진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 n승의 디터민하고 B n승의 디터민이 같다가 나왔답니다. 자, 요 5번째 공식은 대단히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살짝 문제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필기를 한번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렬 B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자, 1, 3, 0, 1이라는 행렬 B에 대하여 자, 이런 조건이 좋답니다. 행렬 A가 행렬 B, B가 아닙니다. P, B, P 인버스를 만족하고 행렬 A의 8승이 A, B, C, D일 때 자, 요렇게 될 때에 AD-BC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랬답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행렬 A의 8승에 지금 뭘 구하라? 디터민을 구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행렬 A의 8승에 뭐라고? 그렇죠. 디터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겨 모은 것은 자, 이렇게 생겨 모은 것은 A를 8승하세요 라고 했을 때에 좌변을 8승, 8승 했을 때 우변을 8승하라고 하면 우리는 요 가운데 것만 8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P, B의 8승 곱하기 P 인버스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A 8승의 디터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거는 다 버려버리고 B 8승의 디터민하고 같다는 것을 우리가 5번 공식에서 배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터민의 성질에 의해서 B 8승의 디터민은 B의 디터민을 구해서 8승을 해도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B의 디터민이 얼마인가를 살펴봤더니 AD-BC는 1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의 8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값은 1이 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무지막지하게 계산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렬 A의 8승이 이렇게 표현되니까 여기에서 행렬 B의 8승을 여기다 가져와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기에 5번에서 나타나는 이런 공식들을 이 원리를 잘 파악해서 이해해서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행렬 A의 n승이 B, B의 n승 P 인버스, 자, P, B n승 P 인버스라고 주어지면 양쪽의 디터민을 취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요놈의 각각의 디터민으로 적었을 때 요것과 요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A n승의 디터민이나
Bn승의 디터민이 같다가 되는, 즉 T는 없어지고 An승의 디터민이 Bn승의 디터민으로만 풀려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 그런 얘기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6번 공식도 중요한데 6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6번. 자, A,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 B 모두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랬답니다. 자, A 곱하기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은 A 곱하기 B의 디터민이 0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A 곱하기 B의 디터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디터민의 성질에 의해서 A 디터민, B 디터민이라고 적을 수 있고, 요놈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은 요놈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디터민은 실수값이라고 그랬죠. 실수 곱하기 실수가 0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A의 실수값, 즉 A 디터민도 0이 되면 안 되고 B의 디터민 값도 0이 되면, 둘 다 0이 되면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 A도 역행렬이 존재하는 결과가 되고 행렬 B도 역행렬이 존재하는 결과가 된답니다.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둬야 된답니다. 자, 7번째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7번째를 보니까 A, N승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 1승, 2승, 3승, 점점점도 역행렬이 존재한다. 자, 요 놈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A의 그룹 제곱 중에 어느 하나의 디터민이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은 0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A의 N승의 디터민이라고 하는 것은 A를 N번 곱한 거기 때문에 A의 디터민을 N개 곱한 거하고 같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요놈이 0이 아니기 위해서면 0이 아니다는 말은 결국에는 A의 디터민이 0이 아니다 이 말이기 때문에 A의 디터민이 0이 아니면 당연히 A를 디터민 2개 곱한 A 제곱의 디터민도 0이 아니고 A의 세 제곱의 디터민도 0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A의 디터민에 관한 논의는 우리가 A의 2승이든 1승이든 3승이든 4승이든 어느 하나만 역행렬이 A는 존재하면 A의 나머지 모든 그룹 제곱골의 행렬, A에 관한 행렬에서도 역행렬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가리켜서 행렬 A의 역행렬 운명 공동체다 이런 말을 선생님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이렇게 생겨 먹었답니다. 자, 1, 2, 3, 4.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이랬을 때에 행렬 A의 백승 곱하기 B라고 하는 것이, 자, 행렬 A의 백승 곱하기 B라고 하는 값이 예를 들어서 자 1, 2, 4, 3이라고 해봅시다. 요것을 만족하는 이 행렬 B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졌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행렬 B가 존재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요놈에게 달렸답니다. 요 A의 백승에 뭐가 존재하냐면 역행렬이 존재를 하면 요 A 백승을 우변으로 보내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렬 B가 존재하는 거고, 요 놈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행렬 B의 존재 유무가 불투명해진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행렬 A의 백승의 역행렬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이 관심이 우리는 많은데,
여기 7번 공식대로 하자 그러면 행렬 A만 역행렬이 행렬 A의 디터민만 0이 아니다 그러면 행렬 A가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러면 A의 모든 거듭 제곱에 있어서도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행렬 A의 디터민만 조사를 해보면 되는데 행렬 A의 디터민이 마이너스 2랍니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 디터민이 절대로 0이 아니고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행렬 A 백승의 역행렬은 자동으로 존재한답니다. 왜 그런가? A 백승의 디터민은 A의 디터민을 100개의 고방값이기 때문에 A의 디터민만 0이 아니면 A 백승의 디터민도 0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의 백승의 역행렬이 존재하고 A 백승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행렬 B는 무조건 존재한다. 요 값이 행렬 B가 구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8번 공식 그 원리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8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A의 역행렬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으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행렬이 하나라도 곱해져 있으면 곱한 그 운명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A의 디터민이 0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A가 포함되어 있는 자 이렇게 여러 쭉쭉쭉 곱해진 이런 곱해진 행렬이 있답니다. 그러면 요놈이 역행렬 A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곱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전체 행렬은 과연 역행렬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디터민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본답니다. 그러면 행렬 A부터 D까지 여러 행렬을 곱한 거의 디터민은 각각의 디터민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요 나머지 놈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A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A의 디터민이 뭐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요 뒤에 내용의 운명하고 상관이 없이 얘는 무조건 뭐가 되어버린다? 그렇죠. 0이 되어버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과 곱셈을 이루어 만들어지는 모든 행렬들은 역행렬이 무조건 없답니다. 자, 선생님이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다면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행렬 A 곱하기 B 행렬 A 곱하기 B 곱하기 C 행렬 B 곱하기 C 곱하기 A 행렬 B 곱하기 행렬 A의 제곱. 자, 요런 류들을 제가 다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놈 역행렬 있다, 없다? 없다. 없다가 되죠. 요놈 역행렬 없죠. 요놈도 역행렬 없죠. 요놈도 역행렬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과 곱셈으로 결합을 한 행렬은 무조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8번에 있답니다. 행렬 A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행렬 A의 디터민이 0이 되기 때문에 A와 결합되는 모든 곱셈으로 결합되는 행렬은 요놈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요 뒤에 운명하고 상관없이 이 전체가 바로 0이 되어 버린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9번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9번째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행렬 A, B, C 쭉 행렬 A를 포함한 여러 개의 행렬이 곱해져 있는데 그럼 전체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A, B, 점점점 중 하나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선생님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렬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행렬 A, 행렬 B, 행렬 C 중 적어도 하나는 역행렬이 없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보면 어렵습니다. A, B, C 세 행렬을 곱한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중에 적어도 하나는 역행렬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우리가 그냥 보면 느낌으로 다가오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발레로 풀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매우 어려운 발상이랍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디터민의 성질로 접근하면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자, 행렬 A, B, C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요놈의 디터민이 0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요놈을 디터민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각각의 디터민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고 어쨌든 요 디터민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 0이라고 들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요놈은 실수의 곱이 0이었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A의 디터민이 0이 되든지 또는 B의 디터민이 0이 되든지 또는 C의 디터민이 뭐다? 그렇죠. 0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요 세 놈을 곱한 것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는 0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이 말이 바로 A 또는 B 또는 C 중에 하나는 디터민이 0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는 역행렬이 적어도 하나는 역행렬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요놈이 보여주고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번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0번째는 A 제곱의 디터민이 0보다 작다인 자, 행렬 A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거는 착각하면 안 된답니다. A의 디터민의 값은 무조건 양이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 디터민이라는 값은 절대값이라고 우리가 읽기는 하지만은 행렬 A의 디터민이라는 뜻이 AD-BC의 값을 얘기하기 때문에 요놈이 AD-BC의 값은 양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수가 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디터민 자체는 요놈이 1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2라는 음수를 가질 수 있답니다. 그러나 A의 제곱의 디터민이라고 하는 것은 디터민의 성질에 의해서 A 디터민의 제곱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렬 A의 디터민이라는 것은 음수도 되고 양수도 될 수 있는 실수값이지만은 그 실수값을 제곱을 했을 때는 음수가 될 수 없답니다. 자, 다시 한번
A의 제곱의 디터민 값 자체는 양도 될 수 있고 음도 될 수 있답니다. 그러나 디터민을 제곱을 한 값은 음수일 수 없답니다. 이렇게 항상 양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제곱의 디터민은 결국에는 A 디터민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제곱한 행렬의 디터민이 음이 나오는 경우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자, 요것도 가끔씩 정업 판단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행렬 A의 제곱이 있답니다. 요놈이 1하고 2하고 자, 3하고 4가 된답니다. 자, 요것을 만족하는 자, 행렬 A가 존재한다. 요것을 만족하는 행렬 A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정업 판단 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행렬 A를 A, B, C, D로 둬가지고 막 제곱을 해가지고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산수를 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자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A의 제곱이 1, 2, 3, 4일 때에 이것을 만족한 행렬 A가 존재하느냐고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바로 존재 안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왜 그런가? 요놈은 질문자의 의도가 A 제곱의 디터민 값을 생각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A 제곱의 디터민 값이 여기서는 AD-BC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제곱의 디터민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는 생길 수 없답니다. 왜 그런가? 앞에서 했죠. 왜 그런가? A의 제곱의 디터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A의 디터민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디터민 자체는 음이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지만은 디터민의 제곱은 음이 될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곱한 행렬의 디터민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행렬 A는 우리가 존재시킬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생님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아왔던 방법하고는 살짝 다르게, 아니 많이 다르게 우리가 역행렬을 디터민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우리 교재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자, 그 내용들을 알면 우리가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14쪽이랍니다. 14쪽에 1번 문제도 있고 2번 문제도 있는데 선생님이 1번, 2번부터 풀어 내려갈 때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랍니다. 자, 실수를 성분으로 갖는 두 행렬 A, B가 있답니다. 자, 행렬 A가 A하고 B하고 C하고 D라고 그랬습니다. 자, 행렬 B가 있답니다. 행렬 B는 생겨 묵은 게 A, C, B, D랍니다. 자, 그런데 행렬 B가 행렬 A의 역행렬이라고 했답니다. 자, 행렬 B가 행렬 A의 역행렬이다. 자, 요 말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행렬 A 곱하기 B는 0이다라고 활용해도 아니죠. 행렬 A 곱하기 B가 단위 행렬이다 해도 되고 또는 행렬 B 곱하기 A가 단위 행렬이다라고 얘기해도 된답니다. 그랬을 때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자, 기억 보기는 AB 플러스 CD가 0이다. 보기 니은은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1이다. 자, 디귿번 보기는
AD-BC가 2가 된다. 이렇게 했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디귿번을 우리가 먼저 디터민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행렬 VA가 행렬 VA가 단위 행렬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 양쪽에 디터민을 취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B의 디터민 곱하기 A의 디터민이 자, 단위 행렬의 디터민은 1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렬 A의 디터민, 자, 가봅니다. 행렬 A의 디터민이라고 하는 것은 AD-BC랍니다. 근데 행렬 B의 디터민도 조사해보니까 디터민은 똑같이 AD-BC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렬 B의 디터민하고 행렬 A의 디터민이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AD-BC의 제곱이 1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AD-BC의 값은 뭐가 된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된다? 1이 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디귿번은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된답니다. 자, 무엇을 이용했다? 디터민의 성질을 이용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디터민의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막 풀면 너무 어렵답니다. 아시겠죠? 뭘 이용했다? 요걸 이용해도 되고 요걸 이용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요걸 이용했답니다. 우리가 행렬 B 곱하기 A가 단위 행렬이다. 그 말은 BA의 디터민이 E의 디터민하고 같아지는데 디터민의 성질에 의해서 B 디터민, A 디터민이 1이라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B의 디터민도 AD-BC고 A의 디터민도 AD-BC이기 때문에 이 좌변이 AD-BC의 제곱이 되고 이것이 1이랍니다. 그랬을 때의 그 결과 AD-BC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디귿번 보기는 틀렸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행렬 B하고 A를 우리가 직접 곱해서 이제 기억니은을 해결해 보겠답니다. 자, ACBD가 되고, 자, 기억니은은 그렇다지 어렵지 않답니다. 자, 이렇게 된답니다. A가. 자, 곱해서 상등을 이용하면 바로 기억니은은 해결할 수 있답니다. 자, A 제곱이 되고 C의 제곱이 되죠. A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고 A, B, C, D의 합이 된답니다. 그리고 A, B, C, D의 합이 된답니다. B 제곱, D 제곱의 합이 된답니다. 자, 역시 B 곱하기 A는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이 1, 0, 0, 1에 대응한답니다. 따라서 기억 보기에서 요구하는 A, B, C, D의 합은 뭐가 된다? 그렇죠. 0이 되고 보기 니은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A제곱 플러스 C제곱의 합은 뭐가 된다? 1이 된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행렬 B 곱하기 A를 곱하면 단위 행렬이 된다를 이용하면 바로 기억하고 니은은 확인이 된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바로 디귿번이랍니다. 디귿번. AD-BC가 2다. 이것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럴 때에 우리가 B 곱하기 A의 디터민이 단위 행렬의 디터민하고 같다. 이것을 이용하는데 디터민의 중요한 성질들을 이용한답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문제를 풀어본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1번 문제가 확실히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먼저 2번 문제를 한번 2번 문제를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난 뒤에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자, 행렬 A라고 하는 것이 A, B, C, D랍니다. 행렬 A 다시가 또 주어졌는데 요거는 A, C, B, D랍니다. 자, 생긴 모양이 1번하고 똑같네요. 자, 그랬을 때에 A 다시 A가 단위 행렬이다. 이랬을 때에 다음 보기 중 옳지 않는 것을 골라봐라. 그랬답니다. 역시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먼저 A 다시 A의 디터민이 단위 행렬의 디터민하고 똑같다를 먼저 이용한답니다. 그런데 요 위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A의 디터민이 AD-BC인 것처럼 요 A 다시의 디터민도 역시 뭐더라? AD-BC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A 다시의 AA 곱한 거의 전체의 디터민은 A 다시의 디터민 A의 디터민의 곱으로 쓸 수 있고 단위 행렬의 디터민은 AD-BC를 해주면 1이 된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놈도 AD-BC고 요놈도 AD-BC이기 때문에 AD-BC의 제곱이 1이 되고 따라서 AD-BC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2번 보기는 맞답니다. 자, 그리고 5번 보기는 보니까 삼각형 PQR의 넓이인데 여러분 10- 간나에서 여러분 학습한 학생들이라 그러면 삼각형 OPQ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A 2분의 1의 절대값의 AD-BC랍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공통수학 부분, 즉 수학 10- 간화 부분을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AD-BC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이놈을 요 절대값 안에 대입하니까 요 삼각형 OPQ의 넓이가 2분의 1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4분의 1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보기에 틀린 답은 5번이랍니다. 그런데 자, 1번, 2번, 자, 1번하고 3번하고 4번을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자는 거죠. 근데 요 놈도 매우 간단하답니다. A-에다가 A를 곱한 거. 즉, A, C, B, D에다가 뭐를? 그렇죠. A, B, C, D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곱해봤죠.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고 AB 플러스 CD가 되고 그리고 AB 플러스 CD가 되고 B제곱 D제곱이 되는데 요놈이 단위 행렬이었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살짝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1이 남았는데 요 놈의 의미는 A제곱 플러스 C제곱의 의미는 OP 길이의 제곱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OP의 제곱의 길이가 1이니까 OP의 길이도 1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3번 보기도 맞는 보기랍니다. 자, 그 다음 또 B제곱 플러스 자 D의 제곱이 뭐다? B제곱 플러스 D의 제곱도 1이랍니다. 이 놈은 바로 뭐하고 같다? 그렇죠. OQ의 길이의 제곱이란 뜻이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OQ의 길이도 얼마가 된다? 1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4번 보기도 맞는 보기랍니다. 자, 그 다음 1번 보기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요놈이죠. A, B, C, D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0이 되기 때문에
요놈은 0이 된답니다. 그래서 1번 보기도 자동으로 OK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실제 이 문제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2번하고 5번입니다. 우리가 A-A의 단위 행렬이 A 다시 곱하기 A의 곱이 단위 행렬이 되었을 때에 각각의 디터민을 조사하면 A-A의 디터민은 각각의 디터민의 곱이고 단위 행렬의 디터민이 1인데 요놈도 AD-BC고 요놈도 AD-BC이기 때문에 AD-BC의 제곱이 1이 되기 때문에 AD-BC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 5번 보기만 해결이 되고 나머지 보기는 우리가 행렬 A-A를 곱하면 저절로 자동으로 문제가 풀린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행렬 A가 1하고 2하고 3하고 4랍니다. 그리고 행렬 A를 n승한 행렬의 원이 AN, BN, CN, DN이라고 했답니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지 않는 것. 자, 보기 1번.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행렬 A의 디터민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0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아니고 맞는 보기랍니다. 자, 2번에 우리가 표현을 살짝 다르게 했지만은 해밀턴 케일리 공식에 의하면 A 더하기 D가 5니까 이렇게 되고 AD-BC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단위 행렬을 여기서는 I라고 표현했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A의 제곱은 5A 플러스 2I라고 한다. 이게 맞는 얘기랍니다. 자, 3번 보기가 재밌는데 A의 10승 곱하기 행렬 B가 2, 3, 1, 4라고 했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행렬 B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요 행렬 B의 존재 유무는 요 행렬 A 10승에 역행렬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행렬 A의 10승의 디터민은 결국 A의 디터민의 10승하고 똑같기 때문에 1번에서 우리가 A의 디터민이 0이 아니기 때문에 A의 10승의 디터민도 0이 아니고 그러게 되면 A의 10승이 역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렬 B는 존재할 수 있는 행렬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보기는 틀렸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가 4번 문제는 우리가 2번에서 구한 요 행렬 양변에다가 행렬 A를 n승한 만큼을 더 곱하면 된답니다. 여기다 해봅시다. 여기다가 행렬 A n승을 곱해주고 각각에다가 행렬 A의 n승을 곱해주면 4번 보기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요놈도 OK랍니다. 그리고 5번 보기를 요 4번 보기에 나타나는 각각의 행렬에서 행렬의 상등을 적용해가지고 각각의 1,1에 1, 1,1에 있는 행렬의 원을 AN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요 행렬의 1,1 승부는 A의 n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요놈의 1,1 승부는 AN 플러스 1이 될 것이니까 5배한 A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요놈의 1,1 성분이 AN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1,1 성분을 비교해서 행렬의 상등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요놈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 4번 문제부터 19쪽에 12번 문제까지도 다 역행렬과 관련된 문제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 풀어볼 텐데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는 예습을 해와셔야 된답니다. 예습을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답을 간단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